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국가들 사이의 이질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과거에 유럽 열강 혹은 스페인 이런 국가들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는지 아니면 혹은 노예 제도가 존재했었던 국가인 것인지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질성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솔로우 성장 모형이 잘 들어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소득 수준이 낮았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 성장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이들 국가들 보세요. 여기에 있는 국가들 보시면 과거의 소득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6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0%에서 2% 수준 요 밑에 여기에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소득이 거의 정체되어 있던 국가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솔로우 성장 모형이 틀렸다라고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우리 슬라이드 앞 페이지로 돌아가서요. 자, 솔로우 성장 모형의 이제 두 번째 예측은 사실상 뭐였었냐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임플리케이션. 두 번째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 국가마다 스테디 스테이트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마다 스테디 스테이트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소득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는 스테디 스테이트 수준도 매우 낮아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감가상각률이 매우 높거나 혹은 생산함수의 생산성이 매우 낮거나 또는 투자율이 매우 낮아서 이 국가는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테디 스테이트 자본 스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는 여기 있는데 지금 현재 자본 스탁 수준은 그거보다 더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는 사실상 소득 수준은 매우 낮지만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국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컨트리 1과 컨트리 2인데 컨트리 2의 스테디 스테이트는 여전히 여기고요. 컨트리 1은 이제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컨트리 1의 스테디 스테이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컨트리 1은 경제 성장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스테디 스테이트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은 거의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컨트리 2는 컨트리 1과 1인당 자본 스탁 수준도 같고 그래서 1인당 소득 수준도 같지만 컨트리 2는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컨트리 2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로 성장해 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임플리케이션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국가마다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이 있어서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로 수렴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임플리케이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자, 솔로우 성장 모형의 두 번째 프리딕션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나라는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고 어떤 나라는 성장이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이 다른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와 확연히 다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OECD 국가에서 살펴봤던 비교적 동질적인 국가에서 관찰되는 수렴 현상을 우리가 absolute convergence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절대 수렴. 다시 말하면 모든 국가들의 정상 상태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높은 수준의 소득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모두가 다 비슷한 스테디 스테이트를 갖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모든 국가들이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갖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절대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absolute convergence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은 국가마다 자신의 고유한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20세기에 들어서야 유럽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던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 그 다음에 18세기, 19세기를 거쳐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했던 남미 국가들, 그다음에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힘든 시기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 남미 국가들도 비교적 그 우리가 뭐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면 어수선한 시기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쳤어야 됐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 군부 독재라든가 혹은 이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 혹은 심지어 이제 공산주의까지도 어, 그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제 채택을 하면서 굉장히 그 힘든 시기를, 예, 뭐 우리 가까이서 보잖아요. 북한만 봐도, 예, 북한 같은 국가들이 사실 아프리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착취와 그다음에 이제 권력 세습 이런 것들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 정치 시스템을 유지해 왔던 그런 국가들과 OECD에 속해 있는 그룹의 국가들을 같은 스테디 스테이트를 갖는 국가들이라고 해석하기는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경제 성장률을 결정하는 것은 현재 소득 수준과 자신의 정상 상태 수준 사이의 상대적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득 수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은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이 어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낮은 수준의 스테디 스테이트를 갖는 국가도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은 다양하겠죠. 낮은 생산성, 높은 감가상각률, 낮은 투자율 이런 것들 때문에 스테디 스테이트 수준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신의 현재 소득, 그러니까 현재 국가의 1인당 소득 수준과 그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소득 수준 사이의 상대적 거리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결정되는 것이지,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스테디 스테이트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조건부 수렴입니다. 컨디셔널 컨버전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소득 수준이 매우 높더라도 정상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인 K스타가 높으면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계속 높아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소득 수준이 높았던 국가가 매우 높은 수준의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 국가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반대로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인데 이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 캐피탈 스탁 수준 K스타도 매우 낮아요. 그러면 이런 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자본 축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도 거의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잘 사는 국가가 왜 빠르게 성장하고 못 사는 국가가 왜 성장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컨디셔널 컨버전스의 관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1960년에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 정상 상태 K스타가 매우 높다면 그 이후의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높을 수 있겠죠.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 수준이 굉장히 높다면, 반대로 1960년에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않았던 국가들의 경우에 그 국가들은 사실상 이미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간 국가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그림은 모든 국가들이 각자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OECD 국가들은 뭐 이러한 선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룹의 국가들이 이렇게 이런 패턴을 따라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있는 한 그룹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스테디 스테이트 비슷한 국가들일 거예요. 또 이렇게 가고 있는 국가들. 그 다음에 이쪽 국가들은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보였던 국가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딱히 뭐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본 스탁을 스테디 스테이트보다 더 많이 축적해가지고 오히려 자본 스탁이 줄어드는 상황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설명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런 국가들은 이제 우리가 보다 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모두 다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를 따라서 이렇게 수렴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재작년에 사실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폴 라머의 이야기를 제가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영상을 끊었다가 잠깐